담보권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네, 한번 읽어보시고 한번 풀어보세요. 정지하시고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다음 화면에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1번 질문.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 설정 등기는 불가능하다? 아닙니다. 예, 가능합니다. 자, 77조에 등기관은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할 때 그 채권의 평가액을 기록해야 된다. 네, 저당권 설정 등기 할 수 있다는 얘기죠. 하고 그 채권의 평가액을 기록해야 된다. 자, 2번 질문. 채권자가 수인인 여러 명이라는 얘기죠. 여러 명인 건전한권의 설정 등기를 할 경우 각 채권자별로 채권 최고액을 구분하여 등기부에 기록한다. 자, 구분하지 않고요. 자, 등기 예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건전한권 설정 등기. 그 건저당의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수인일지라도 단일한 채권 최고액만을 기록하여야 하고, 각 채권자 또는 채무자별로 채권 최고액을 구분하여,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쭉 설명해 놨습니다. 요거로 기록할 수 없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3번 질문. 채권의 일부에 대한 대위변제로 인한 저당권 일부 이전 등기는 불가능하다? 아닙니다. 가능합니다.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사람이 채무자를 위하여 채권의 일부를 대위변제한 경우에 대위변제자는 변제한 가액의 범위 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 담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므로, 채권자가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대위변제자에게 일부 대위변제에 따른 저당권 일부 이전의 부기 등기를 할 의무를 진다 라고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4번 질문. 건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그 피담보 채권이 양도된 경우 이를 원인으로 하여 건저당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네, 옳은 질문은 4번입니다. 자, 요 첫 부분은 위의 내용과 거의 동일하고요. 자, 여기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경우에도 채권자는 일부 변제자에 대하여 우선 변제권을 가지고 있다 할 것이고, 건저당권이라 함은, 자, 건저당권에 대한 설명입니다. 계속적인 거래 관계로부터 발생하고 소멸하는 불특정 다수의 장래 채권을 결산기에 계산하여 잔존하는 채무를 일정한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담보하는 저당권이어서, 자, 건저당권에 대한 설명입니다. 거래가 종료하기까지 채권은 계속적으로 증감 변동하는 것이므로, 자, 건저당권이라고 하는 거가, 자,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저당권하고 다르게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감소하고 이런 변동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건저당권 거래 관계가 계속 중인 경우, 즉 건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 그러니까 피담보 채권이 딱 지금 이자하고 뭐 이런 거 다 따져가지고 원금하고 다 따지니까 딱 뭐 얼마, 뭐 1억 원, 2억 원 이런 식으로 확정되기 전 그 채권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대위변제한 경우 건저당권이 양수인이나 대위변제자에게 이전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나, 자, 이전할 수 없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건저당권 이전 등기는 신청할 수 없다. 이게 맞는 지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 그 건저당권에 의한 담보되는 피담보 채권이 확정하게 되면, 이제 확정이 됐어요. 아, 지금 이제 그 채무를 다 갚으려고 지금 남아있는 금액 하고 뭐 이자들, 뭐 지연 이자들 이런 거 다 합쳐서 얼마입니까? 이런 식으로 딱 해서 딱 얼마, 뭐 얼마에 뭐 몇천 원, 뭐 이런 식으로 확정이 딱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피담보 채권액이 그 건저당권의 채권 최고액을 초과하지 않는 한 그 건저당권 내지 그 실행으로 인한 경락대금에 대한 권리 중 피담보 채권액을 담보하고 남는 부분은 저당권의 일부 이전의 부기 등기의 격려 여부와 관계없이 대변제자에게 법률상 당연히 이전된다 라는 판례입니다. 자, 이 부분은 등기 예규에도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자, 요거는 판례 먼저 한번 살펴보고요. 예규도 한번 이따가 요 뒤편에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5번 질문. 건저당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경우 건저당 설정자가 물상 보증인이면 그의 성락을 증명하는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해야 된다. 네,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것도 등기 예규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자, 지금 가하고 나하고 나눠져 있고요. 건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이고요. 나는 피담보 채권이 확정된 후입니다. 자, 이 내용 잘 읽어볼게요. 건저당권이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건저당권의 기초가 되는 기본 계약상의 채권자 지위. 자, 여기서 말하는 거는 기본 계약상의 채권자 지위입니다. 채권자 지위가 제3자에게 전부 또는 일부 양도 또는 그 양도인 양수인 계약 양도 또는 계약의 일부 양도 또는 계약 가입 요런 식으로 등기 원인으로 하여 건저당권 이전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자, 건저당권 이전 등기 확정되기 전에 건저당권 이전 등기 신청할 수 있는데 그거는 뭐냐? 기본 계약상의 채권자 지위. 요거는 이전할 수 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2번은 위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건저당권 설정자가 물상 보증인이거나 소유자가 제3 취득자인 경우에도 그의 성낙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근데 성낙서라고 하는 게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 건저당권자가 있잖아요. 건저당권자가 누구겠어요? 뭐 은행이죠, 은행. 은행인 사람이 그거를 내가 권리를 갖고 있는데 그거를 뭐 이전을 하는데 물상 보증인이든 아니면은 뭐 건저당 설정자든 아니면 제3 그 소유자가 그 제3 취득자든 누구든 간에 그 사람한테 승낙을 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건저당권에 대한 건저당권자인데 내가 그거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은행이 뭐 이 은행에서 뭐 B 은행으로 옮길 수도 있는 거고 A 은행이 뭐 이 C 캐피탈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넘겨요. 하면은 뭐 이게 담보권이니까 넘깁니다. 하면은 채권이니까 그냥 넘긴단 말이에요. 승낙은 필요 없다.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건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그 피담보 채권이 양도 또는 대의 변제된 경우에는 이를 원인으로 하여 건저당권 이전 등기 신청할 수 없다. 자, 여기서 하는 얘기는 위하고 좀 틀리죠. 자, 여기서는 신청할 수 있다라고 했고 여기는 신청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 피담보 채권이라는 얘기입니다. 피담보 채권. 확정되기 전에 그 피담보 채권이 양도되든지 대위변제된 경우는 이를 원인으로 해서 이전 등기 할 수 없다라고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기본 계약상의 채권자 지위. 채권자 지위는 신청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건저당 설정자나 물상보증인 제3 취득자 이런 거는 승낙서 필요 없다. 자, 이런 식으로 정리되겠죠. 확정되기 전에 요 세 가지. 자, 1번, 2번, 3번 요 세 가지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확정된 후 건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확정된 후에 그 피담보 채권이 양도 또는 대의 변제된 경우에 건저당권자 및 그 채권 양수인 또는 대의 변제자 채권 양도에 의한 저당권 이전 등기에 준하여 건저당권 이전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예, 확정된 후에는 그냥 저당권처럼 건저당권도 아무렇게나 이전 등기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 경우 등기원인은 확정 채권 양도, 확정 채권 대의 변제 뭐 이런 등으로 기재한다. 위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건저당권 설정자가 물상보증인이거나 소유자가 제3 취득자인 경우에도 그의 성낙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건저당권에 대해서 확정되기 전이냐 후냐에 따라서 나눠지는 경우 딱 요게 답니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저당권의 등기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 설정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채권의 평가액을 그 채권의 평가액이죠.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된다. 네, 맞죠. 저당권의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저당권의 채권과 같이 이전한다는 뜻을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된다. 네, 맞습니다. 채무자와 저당권 설정자가 동일한 경우에도 등기 기록에 채무자를 표시하여야 된다. 네, 맞습니다. 채무자를 표시해야 돼요. 세 개의 부동산이 공동담보의 목적물로 제공된 경우 등기관은 공동담보 목록을 작성해야 되는데 그 경우는 3개가 아니고요. 5개입니다. 5개 이상.
자, 틀린 거는 4번이 되겠고요. 피담보 채권의 일부 양도를 이유로 저당권의 일부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관은 그 양도액입니다. 일부 양도니까 양도액 기록해야 된다. 네, 5번 맞고요. 뭐 앞에 내용 뭐 다 기본적으로 아실 수 있는 내용인데요. 참고적으로 한번 다시 적어놨습니다. 70조는 뭐 조금 전에 봤던 내용이고요. 137조에 저당권의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저당권이 채권과 같이 이전한다는 뜻을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된다. 네. 채권자가 건저당권 설정자와 동일인 경우에도 등기 기록에는 채무자를 기록하여야 하고,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 그 수인의 채무자가 연대 채무자를 하더라도 등기 기록에는 단순히 채무자로 기록한다. 자, 등기 예규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자, 78조에 나와 있는데요. 등기관이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할 때 각 부동산의 등기 기록에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다른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함께 저당권의 목적으로 제공한다는 뜻, 이런 거 기록해 놓고요. 등기관은 1항의 경우에도 부동산이 5개 이상일 때 공동담보 목록을 작성합니다. 자, 2항의 경우에 공동담보 목록은 등기 기록의 일부로 봅니다. 자, 79조는 등기관이 채무의 일부에 대한 양도 또는 대위 변제로 인한 저당권 일부 이전 등기를 할 때 48조에 나와 있는 거는 예를 들어서 뭐 순위번호, 뭐 소재 지번, 뭐 이런 거 저번 시간에 보셨지 않나?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에 규정한 사항 외에 거기에 추가적으로 양도액 또는 변제액을 기록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건저당권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네, 이것도 정지하시고 한번 지문 먼저 한번 읽어보세요. 보시고 제가 다음 화면에서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건저당권입니다. 건저당권. 1번 질문. 건저당권의 약정된 존속기간은 등기사항이 아니다? 아니죠. 예, 약정이 돼 있으면 존속기간도 등기사항이죠. 피담보 채권의 변제기는 등기사항이 아니다. 네, 건저당권에서는 변제기는 등기사항이 아닙니다. 네, 종문 보겠습니다. 75조. 등기관은 저당권 설정에 등기를 할 때 제48조에 규정된 사항 외에 48조라고 하는 거는 우리 양식 보시면은 나와 있죠. 뭐 순위번호, 뭐 소재 지번,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죠. 요 사항을 얘기합니다. 요 규정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다만 제3호에서 8호까지는 등기 원인의 그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사항은 저당권 설정 등기 할 때입니다. 자, 1번, 2번 채권액, 그 다음에 채무자의 성명, 주소, 이거는 필수적으로 기재를 해야 되고요. 3번에서 8번까지는 약정이 있을 때 변제기라든지 이자에 대한 거, 원본, 이자, 장소, 뭐 채무 불이행할 때 손해배상 약정, 뭐 이런 약정들 있는 경우, 채권의 조건, 이런 것들은 약정이나 조건이 있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자, 등기관이 제1항의 저당권의 내용이 건저당권인 경우, 자, 여기 2항은 건저당권인 경우입니다. 건저당권인 경우 제48조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해야 된다. 다만 3호에서 4호는 등기 원인에 그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한다 라고 나왔고요. 1, 2번은 무조건 기록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채권의 최고액, 채권 최고액이죠. 그 다음에 채무자의 성명, 주소입니다. 그 다음 약정이 있는 거, 그 다음에 존속기간은 약정이 있을 때 등기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는 건저당권에 관한 내용이니까요. 요 사항이겠죠. 요 사항입니다. 건저당권에 관한 사항. 그래서 약정된 존속기간은 등기사항이 되는 거고요. 변제기는 등기사항이 아니다.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건저당권의 등기, 채무를 일정한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담보하는 저당권입니다. 건저당권 설정 계약이라는 뜻과 채권 최고액, 그 다음에 채무자의 성명, 주소를 기록하고요. 건저당의 채권 최고액은 채권자,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에도 반드시 단일하게 기록합니다. 대출 원금, 이자, 지연 배상금은 채권 최고액에 포함되고요. 그 기록을 하지 않습니다. 건저당권 이전 등기는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 채무의 이전 등기는 불가능합니다. 이전 등기는 불가능. 확정 후에는 가능하고요.
채권자 지위는 확정 전이라도 이전 등기 가능하고요. 건저당권의 변경 등기에서 등기 의무자, 등기 권리자가 나눠지는데요. 우리 이제 앞에서 다 배웠던 내용이죠. 여기가 이제 갑이고 예를 들어서 어리다. 이게 보통 은행이 되겠죠. 은행. 그럼 등기 권리자가 증액인 경우는 등기 권리자가 바로 건저당권자가 되겠죠. 정액인 경우는, 감액인 경우는 등기 의무자가 건저당권자가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공동 신청하고요. 이해관계인이 없거나 승낙서, 재파와 등본이 있으면 부기 등기하고요. 없으면 주기 등기합니다. 자, 지번 3번. 지연 배상금은 등기하였을 경우에 하나요? 건저당권에 의해 담보된다? 아니죠. 등기하였을 경우에 한해서 건저당권에 담보되는 게 아니고요. 채권 최고액에 모두 포함됩니다. 여기 나와있죠? 포함됩니다. 1번 건저당권의 채권자가 여러 명인 경우 그 건저당권 설정 등기에 채권 최고액은 각 채권자별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아니죠. 수인인 경우에도 반드시 단일하게 기록합니다. 자,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고요.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소유권 보존 등기를 위한 가등기는 할 수 없다. 네, 이런 질문은 잘 나오는 질문이죠. 네, 맞는 말이고요.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 장래에 확정될 것인 경우 가등기를 할 수 있다. 네, 맞죠. 네, 맞는 얘기고요. 가등기된 권리의 이전 등기가 제3자에게 맞춰진 경우 그 제3자가 본등기의 권리자가 된다. 네, 맞습니다. 이전 등기가 제3자에게 맞춰졌으면 그 제3자가 바로 본등기의 권리자가 되겠죠. 네. 가등기 권리자가 여럿인 경우 그중 1인이 공유물 보존 행위에 준하여 가등기 전부에 관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아니죠. 본등기는 여기가 막혀 있죠. 요거는 동그라미 1인이 자기 지분에 대해서만 가능하고요. 전부에 대해서는 불가능합니다. 틀린 거는 4번이 되고요. 가등기 권리자가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았대요. 별도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 그 가등기 후에 본등기와 저촉되는 중간 등기가 없다면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를 할 수 없다. 네, 맞습니다. 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는데 그 가등기에서 또 본등기를 할 수 있냐? 할 수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중간에 등기된 것들이 있다. 이거에 접촉되는 중간 등기가 있다. 그러면은 할 수 있습니다. 가등기로 보존되는 청구권, 등기 가능한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의 청구권 보존하기 위해서 할 수 있고요. 시기부, 정지 조건부일 때, 기타 장래 확정될 청구권일 때 가등기 가능하고요. 가등기 허용되는 거하고 가등기 안 되는 거하고 나눠져 있는데 채권적 청구권은 가등기 가능합니다. 물권적 청구권은 가등기가 안 되죠. 물권적 청구권 뭐죠? 물권적 청구권은 뭐 방해 제거 또는 뭐 예방, 뭐 반환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러면은 이런 것들 물권적 청구권 이거에 대한 가등기는 안 된다. 이중 가등기에 중복 가등기 가능하고요. 가등기 가능합니다. 가등기에 이전 등기 가능합니다. 판례도 나와 있어요. 가등기상 권리의 이전 등기를 가등기에 대한 부기 등기 형식으로 격려할 수 있다. 가등기에 이 권리에 대한 겁니다. 권리의 처분 금지 가처분 등기 가능하고요. 가등기의 권리의 처분 제한 압류라든지 가압류, 가처분 이런 등기 가능합니다. 유증, 사망 후에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청구권의 가등기 가능합니다. 사인 증여로 인한 가등기 가능하고요. 소유권 보존 등기 가등기 안 됩니다. 이거는 잘 나오는 지문이니까요. 알고 계시고요. 소유권 이전 청구권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금지 가처분 등기 이런 거 안 됩니다. 이것도 지문 잘 나오니까요. 알고 계시고요. 처분 제한의 가등기 안 됩니다. 가압류의 가등기 이런 게 안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유정, 사망 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청구권의 가등기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가등기 권리자가 여럿인 경우 그중 1인이 공유물 보존 행위에 준하여 가등기 전부에 관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전부에 대해서는 할 수 없죠. 본등기라고 하는 거는 이 부분입니다. 저번 시간에 배우셨던 부분이에요. 제가 외우는 방법은 우선 전원은 공동 신청하는 거는 다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 지분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소유권 보존 등기는 여기 X라고 나와 있다는 얘기죠. 글자에. 그 다음에 상속에서도 여기 시옷 이 부분 X 자기 지분에 대해서 안 된다 고 글자에 나와 있다고 얘기 드렸죠. 그리고 자기 지분에 관해서 여기 유증은 가능하다고 동그라미 글자에 표시되어 있다.
본등기는 여기가 막혀 있으니까 요걸로 기억을 하자. 그래서 본등기는 자기 지분에 대해서는 본등기 가능하지만 전원명의 전체에 대해서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외우시라고 하셨죠. 자, 다음요.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등기 권리자는 가등기 의무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그렇죠? 승낙이 있으면요, 단독으로 가등기 신청할 수 있죠. 가등기 명의인은 단독으로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예, 가등기를 한 사람이 가등기 말소도 단독으로 할 수 있죠. 가등기 의무자는 가등기 명의인의 허락을 받아 단독으로 가등기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네. 승낙을 받아서 단독을 할 수 있죠. 승낙을 받으면 부동산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 정지 조건부인 경우에 그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가등기를 할 수 있다. 네, 그렇죠. 이 청구권이 정지 조건부인 경우에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가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 명령은 가등기 권리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할 수 있다. 아니죠. 가등기 권리자의 주소지가 아니고요. 이 권리자의 주소지라면 아니죠. 전혀 틀린 말이고요. 이 가처분 명령은 예를 들어서 뭐 건물이면 그 건물 소재지, 뭐 토지면 토지 소재지, 거기 관할하는 지방 법원이 되겠죠. 5분이 틀렸네요. 단독 신청의 특례, 가등기 의무자의 승낙서에 가등기 권리자의 단독 신청. 그렇죠. 승낙이 있으면 가등기 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공동 신청이 원칙이에요. 공동으로 신청해야 되지만 승낙서가 있다. 그러면은 혼자 가서 단독 신청할 수 있다. 가등기 가처분 명령에 의해서 단독 신청할 수 있고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 법원에 가처분 명령 결정문 첨부하면 됩니다. 가등기의 말소 등기. 말소는 가등기 명의. 지금 가등기를 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가등기 명의라고는 가등기를 지금 한 사람. 그 사람이 단독으로 신청해서 말소 등기 할 수 있다. 단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 말소 시 가등기 명의인의 인감정보 첨부해야 되고요. 가등기 명의 의무자 가등기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자 가등기 명의인의 승낙서 받아서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제3자 대의는 안 되고요.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등기 권리자는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 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네, 있습니다. 법원의 가처분 명령이 있으면 단독으로 가등기 신청할 수 있고요. 건저당권 채권 최고에게 변경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 가등기 할 수 있다? 네, 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변경 등기 하기 전에 가등기 해놓고 변경, 본등기 하면 되죠. 가등기를 한 후 본등기 신청이 있을 때는 가등기 순위번호를 사용하여 본등기를 해야 된다. 네, 그렇죠. 가등기가 만약 2번이다 그러면 본등기 할 때 뭐 2-1 이런 식으로 해서 사용하죠. 임차권 설정 등기 청구권 보존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맞춰진 중간에 등기죠. 중간 등기. 저당권 설정 등기는 직권 말소 대상이 아니다. 네, 그렇죠. 임차권하고 저당권하고는 전혀 별개죠. 임차권하고 뭐 저당권 영향을 받지는 않잖아요. 저당권이 영향을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저당권은 직권 말소하면 안 되는 거죠. 이 소유권에 관한 저당권이니까 이거는 직권 말소 대상이 아니다. 예, 맞고요. 등기관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맞춰진 중간등기 해당 가등기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해당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한대요. 여기서 잘 봐야겠죠.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처분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한다. 이건 말소하면 안 되죠. 말소하면 안 되죠. 지금 이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처분 등기예요. 이 가처분 등기는 이 가등기를 목적으로 한 거예요. 목적으로 했는데 가등기가 본등기 됐다고 해서 이 목적이 없어져 버리면 이 가처분 등기라고 하는 게 전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자, 이 경우는 이제 말소하면 안 되겠죠. 자, 5번이 틀린 거가 되겠고요. 자, 이렇게까지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힘들게 왔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공시법은 끝내도록 할게요. 끝내도록 하고 또 다음에는 다른 과목으로 하고요. 지금 이 5월인데요.
5월이고 5월이고 6월 이럴 때가 제일 공부가 안 되는 시기예요. 공부가 안 되고 힘도 안 나고 열심히 하신 분들도 열심히 했는데 뭐가 안 되는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하고, 아니면 진짜 뭐 이렇게 너무 막 빡세게 해가지고 이제 지친 분들도 계시고 그래요. 자, 이럴 때 조금 더 차근차근 꾸준하게 좀 규칙적으로 하는 게 필요한데요. 저도 그렇고요. 저도 지금 조금은 아, 힘을 내야겠네요. 지금은 진짜 이거 동영상 만드는 거 진짜 좀 하기 싫어지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저 자신도. 자, 모두 다 힘내시고요. 자, 이번 강의 여기까지 해서 공시법 끝내고요. 다음에 다른 과목으로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